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 오전 5시 1분입니다. 오늘 참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이 전부터 좀 되게 좋은 일, 재밌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시향을 해드린 종목들, 또 추천해드린 종목들이 아주 크게 움직여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수익을 좀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적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적으로. 제가, 제가 리세션이라는 단어를 지금 몇 번 써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보다는 그냥 조정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조정이라는 표현을 쓸 텐데, 조정은 와긴 와야 됩니다. 하지만 그 조정이 올 때도 우리가 안정적이고 괜찮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크게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골라가지고 잘 묻어 놓으면 이런 때 펑 터지는 거야. 언제 터질지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이번에 터졌잖아요. 그죠? 스텔라 루멘 그 70%, 68% 올랐습니다. 그 70%, 우리가 평균 매수 단가를 계산한다고 최소 50%를 먹으셨을 거고요. 이번엔 니콜라 같은 경우는 트리플 떴죠? 3배, 4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턱에 문자를 팔고도 그냥 나가는 거 보고 아까워도 기다리고 있다가 또 우리가 해볼 만한 종목들을 찾아서 해보라면 배팅 파인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먹을 게 많단 말이에요. 맨날 한 종목에 빠져가 이게 어떻게 움직일까요? 더 갈까요? 빠질까요? 이렇게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세상 편하지 않아요? 그죠? 얼마나 편해? 한생 얼마나 많고 편합니까? 그냥 대충 그냥 보다가 비싸네? 그럼 왜 안 사? 싸네요? 괜찮네? 뛰는 거 사. 그렇잖아요. 그죠? 맞죠? 예담 여기까지 하고 좀 자랑도 좀 하고 여러분 그거 인정도 좀 해야 되니까 오늘도 좀 땡기겠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께 점심으로 감사드리고 수익 나셨던 분들에게 축하드리고 그리고 놓쳐서 아쉬운 분들은 또 다음 거를 찾아서 기다리시면 또 기회가 온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고 이럴 때 좀 땡겨야지. 나도 먹고 살아야 돼. 자 볼게요. 우리가 이제 달러는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그 빠지고 있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물가 지수가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물가 상승 지수 굉장히 낮게 나오게 되면서 낮다기보다는 많이 안정화됐어요. 그래서 작년 이제 막 9%, 8%, 6% 이런 애들보다 지금 뭐 3%대, 뭐 4%대 요래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준이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그 근원 물가 이제 2%대를 보고 있는데 지금 그게 아마 4%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거의 다 와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마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달러가 환율이 빠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 나스닥이라든지 그런 종목도 지금 일부 경기 침체 끝났어. 이제 금리 안 올려 이러고 지금 올리고 들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리세션은 금리를 인하할 때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변수로 체크를 하고 계시면서 계속 차트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매매에 대한 측면은 계속 말씀드릴 건데 투자적인 측면도 같이 말씀드리겠지만 비중을 풀베팅, 영끌 이런 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한 얼굴도 살짝 드릴게요. 어쨌든 주식 환율이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일입니다. 오일 같은 경우는 오르고 있어요. 그죠? 오를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 정도 74, 76, 이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위로는 모르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 올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꽤나, 이제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일은 궁극적으로 오를 거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금 전략 비축료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유가를 땡겨야 됩니다. 땡겨야 되기 때문에 미국 올라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지금 단기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기준값이 올라간다.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물가가 또 올라간다. 물가가 올라가면 또 인플레이션이 또 급진만 멈추면 또 인플레이션 고개 들고 아직도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도 금리를 또 올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고, 저는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려야지만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선을 넘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경상도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야, 좋은 건 너나무야지. 지 혼자 처먹고 앉아있잖아. 아는 뭐 형님이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화폐가 달러인데, 달러의 금리를 그만큼 쳐 올려놓으니, 계속 전 세계 돈이 모두 달러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나스닥 차트를 좀 보면서.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15,600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15,600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꼬리를 살짝 달고 있는 라인이에요. 약하지만, 그죠? 15,600 정도를 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 계속 빠질지 안 빠질지는 몰라요. 이쯤에 저항을 한번 먹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엘리엇 파동이나 ABC 파동으로 제가 목표치 대충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14,400 맞죠? 그죠? 14,400에서 한번 빠지고 14,400, 15,600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인가 그저께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정이 나오잖아. 이런 게 나온다고. 근데 이걸 지금 뚫어버렸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쇼가가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 되게 샜는데 어쨌든 나스닥을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나스닥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트리거 역할을 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해볼 게 뭐가 있냐면, 제 한쌤이 7월 하순이죠. 7월 하순에 조금 뭔가 이벤트들이 많이 몰려있다. 추세에 대한 이탈 부분도 7월 하순에 지금 만약에 이게 깨진다면 7월 하순쯤 깨지겠죠. 8월 초에 깨지든 7월 하순쯤 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 올렸으니까. 그것에 대한 이유는 이제 주기적인 측면이 있으면 요 마디를 따지게 되면 요렇게 돌아올 때 길이가 걸리거든. 요 주기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나, 한 방, 두 방,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요 매대라든지 어때요? 요 마디성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일단 중간에 여기 징조가 나오겠죠. 이렇게 뚝뚝뚝뚝뚝 도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걱정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당장 뭐 너무 막 걱정하지 마. 깨지면 그때 팔면 돼요. 아시겠죠? 그때 쇼각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7월 8일 7월 하순에 FOMC 있습니다. 일단 그죠? 그리고 지금 나스닥이 리밸런싱 있습니다. 리밸런싱이 되게 되면 이제 빅테크도 예를 들어서 뭐 메타 이런 좀 비중 좀 줄이고, 이제 좀 중소형주들이 좀 비중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거에 힘입어서 이번 니콜라 같은 애들도 트리플을 움직였다 아닙니까? 3배. 이때 추천했잖아요. 1달러 정찰 박아보시고, 요까지 열어두시고, 0.6 정도 열어두시고, 요때 니콜라 한번 사봐라. 요 손절주로 들어가봐라. 이때 사는 기다. 상장 피지 각오하고 들어가봐라. 그잖아. 그래서 팔아라. 1달러 다시 잡아라. 이거 상패 안 될 것 같다. 이까지 왔네요. 그럼 평당이 여기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점 잡은 사람은 4배가 될 것이고, 평당 여기 잡은 그 사람은 3배가 될 건 말합니다. 빅테크주들이 올라봤자 얼마나 올랐는데, 한쌤 빅테크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애들 분명히 이때 추천 드렸어요. 메타는 이때 진짜 싸다고. 이거 메타가 차라리 낫지 하면서 메타가 오른 거 봐. 몇 배야. 제가 여기서 팔아라 그랬기 때문에 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쌤이. 예. 내가 여기서 물량을, 이거 다 팔고 다시 합시다 이래갖고 멋있는 척 하려고, 다 팔고 다시 합시다. 다시 잡아주려고 하다가 이걸, 하면서 거기서, 지금 좀 금리 이상한데, 세션 올 것 같은데 이러면서 빠졌는데, 그 은행 빠그러졌잖아요. 그죠? 은행 빠그러지고 있는데, 이마저에 돈을 풀어버려서 올려버렸거든?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업부를 짊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2배잖아요. 그거 다 합쳐봤자. 풀로 먹어봤자. 근데 니콜라 3배잖아요. 맞죠? 추천드렸던 거 3배. 다른 걸 먹어도 된다니까? 이번에 스텔라 루멘 60%. 그죠? 그리고 루시드도 한 30% 나왔고.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놓쳐도 그냥 리스크 살짝 줄여서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셌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자, 나스닥에 그런 변수들이 있는데, 어쨌든 하순에 이제 FOMC 있고 리밸런싱 뉴스 있고, 그리고 미국이 채권을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한 시기, 이 시기예요. 그러면 채권을 판다라는 건 이미 시장에 물이 고여져 있는 상태에서 채권은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돈을 빨아먹을 거예요, 일순간에. 이 빨아먹은 돈을 나중에 다시 어딘가에 뿌리겠지. 맞죠? 뿌리기 전까지 일시인걸 빠져먹을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될 수 있는 구간이 7월과 8월이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자고. 그럼 거기서 차트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그죠? 나오게 되면 추세의 이탈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추세의 이탈이. 그럼 그 다음 추세 여기 있단 말이잖아. 이해되시죠? 이게 얼마 친절하노?
여기게 된다고요. 그죠? 이 정도는 이게 가능하잖아요. 좀 이 정도 뭐 조정 이만큼 여기서 이만이 올랐는데 이 정도 나와야지. 그래야 나중에 단단해지고 더 올라간다니까. 계속 올라가면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올라가면 안 돼.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금리는 리세션은 금리를 떨어뜨릴 때 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아까 전에 얘기한 건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물가 상승이 워낙 높다 보니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 코로나 때 퇴직을 하고 뭐 돈이 막 모여 있었지 않습니까? 지원금을 받으면서 이놈들을 은행에 넣어 두니까 이자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이 돈들이 다 그때 주식시장에 다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때. 그죠? 그래서 그런 돈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 물가 상승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3%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금리가 지금 5.25%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은행에 넣어도 채권을 사도 그쪽이 수익률이 높다는 걸 이제 알 거예요. 그러면 주식시장에 돈이 빠져나갈 트리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요거 한번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다가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시에서 나스닥이든 뭐든, 얘가 지금 나스닥이 16,000까지도 지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16,000? 16,000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16,000 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16,000을 일단 또 견적을 내고 계시면서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목표가 왔을 때는 털어주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가버리면 또 다른 거 사면 돼요. 계속 반복이죠. 아무튼 하여튼 그렇게 증시가 비싼 상태에서 그렇게 조정이 나오게 되면 어쨌든 얘들은 돈을 찾아갈 겁니다. 물은 한쪽에 모였다면 그 돈을 찾아가게 될 건데, 그 돈 중에 하나의 시장이 지금 코인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코인을 보실 때 제가 망하지 않으면 꽤나 지금 알트코인들도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려오고 있었잖아요. 6월 하순부터. 그죠? 거기서 대표했던 종목이 이제 28일날 보시면, 그죠? 제가 루멘이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표미도 있었습니다. 스텔라 루멘이라고. 그죠? 이런 말 드리면서 제가 했던 녹화를 제가 이거 다도 되돌려 봤거든요. 되돌려 보면서 마지막 끝쪽에 제가 알트코인 했는 종목은 나중에 보잖아요. 루멘이 강해지면 리플과 아이다 함께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50, 160선 해서 한번 잘라주고 2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그러면서 제가 이때부터 그 코인을 볼 때 루멘을 종종 챙겨봤을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챙겨보시면 그죠? 그래서 그렇게 루멘이 이만큼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루멘이라든지 리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리플들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들 뒤늦게 따라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다. 그런데 이게 긍정적인 흐름은 맞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려스러운 부분도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코인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증시에서 코인으로 돈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부분에서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팀 같은 애들이 이렇게 튀어버리고 조정이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지금 이제 주도주가 루벤이랑 그 리플이거든? 그리고 이오스도 한 몇 순위권 올라갑니다. 보시면 포인트 동향 보시면 66%, 좀 오르면 살짝 조정이 나왔는데 아까 68%였었는데, 그죠? 지금 현재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레이더도 이 정도 가격대 상승. 폴리곤 아직도 오르고 있네. 여기 초전 종목입니다. 폴리곤 깨알같이 또 홍보 한번 하고 가죠. 네. 어디 갔나? 루멘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다 해드렸고, 그죠? 여기 아니, 폴리곤 여기 아닌가? 여기 응? 말했는데 에라이 못 찾겠다. 공적 추천 종목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순위권 있죠. 이렇게 리플은 이제 일단 그 소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살짝 뒷전을 밀렸는데, 제가 이런 녀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누구냐, 이거 로그인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스팀이라든지 이런 모습과 이런 모습이 나올까라는 부분에서 지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주의가 다 떴습니다. 떴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코인 시장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슈, 개별 이슈입니다. ETF, 선물 ETF 상장 이슈가 지금 있거든요. 그럼 그게 될 거냐 말 거냐 지금 거의 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예전에 계속 거부됐다가 오케이 일단은 검토해보자 이까지 승인한 것 같거든. 그죠? 그러면은 그 이슈가 일단은 긍정적으로 돌아선다면 리플은 소정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그 코인베이스로 들어간다는 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제 티형제인 그 솔라 그 블루빈도 같이 올라갔고 근데 그 루민 차트에 좀 잡았다 이거지. 그러면은 그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빠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지금은 좀 아니지 않을까,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 그래서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주말 정도까지 다 확인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애매할 거냐라는 질문 던지면 저는 제가 200원 넘어가면 팔겠다 했기 때문에 제가 평당 요 정도에서 매도를 좀 했거든요. 꽤 많은 물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60원, 170원 정도가 다시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여기를 손절 주고 다시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 다시 또 존버를 해보든지를 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살아날 말은 일단은 못하겠다. 그럼 다른 걸 차라리 보는 게 낫다. 단타적인 측면은 됐죠. 정리가. 그러면 어떤 종목이 긍정적이냐라고 봤었을 때 도지코인도 지금은 나쁘지 않아요. 그죠? 요런 종목, 그러니까 요럴 때 도전하는 거라고요. 깨지더라도 폴리곤 내가 좋다 그랬는데 나 폴리곤 없어졌다 시황했는가. 못 찾겠다. 노탈천 검색이 안 되네. 그리고 뭐 차라리 좀 덜 올라간 애들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것도 요건 좀 차트 너무 짧아서 좀 그렇고 뭐 이오스 나쁘지 않아요. 이오스는 근데 자 이오스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오스 같은 경우는 다른 애들 좀 다른 게 루멘이나 이런 애 루멘 같은 경우 루멘이 제가 좋다고 봤으니까 리플은 뭐 논외로 하겠습니다. 리플은 뭐 나쁘지 않았지만 리플은 그래도 그래요. 뭐 어쨌든 나쁘진 않았지만 뭐 엄청 루멘 어쨌든 보시면 여기 보시면 바닥을 다지다가 여기를 뚫고 올리거든요. 그리고 스토캐스틱들도 바닥을 타고 돌린단 말이야. 여기서 거래가 터졌잖아. 그러니까 이때 사는 거라고요. 무턱대고 그냥 차트 봐주세요. 지금 사면 어떨까요? 하는 게 아니라 이때 배팅하는 거예요. 이때 깨지면 깨져도 이때 깨지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여기서 살려고 한다고. 지금 나스닥 사고 싶지, 에코프로 사고 싶지, 막 배터리 없으니까 죽을 것 같지, 엔비디아 사고 싶지. 그죠? 엔비디아 위치가 여기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셔? 이때 배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성공해서 이렇게 진행되기를 기대하세요. 그럼 공부를 하다 보면, 수급을 보다 보면, 내가 고르는 종목 한 대여섯 가지 종목 중에서 한두 개가 이렇게 대박이 난다니까요? 근데 대박이 날 때는 우리가 새가 멀리 날아갈 때 뿌직하고 날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 뿌직하고 다시 사도 좋고 이런 데 그런 거 뿌직하고 나서 남은 걸로 쭉 들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좀 불안해. 한 500만 원 팔 거야. 그러면 그거서 500만 원 팔았을 때 그걸로든 뭐 좋은데 쓰고 어차피 반 팔면은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한 30% 올라쁘면 1,300만 원 된다 아닙니까? 그럼 전달 팔면은 650만 원 남잖아요. 그럼 150만 원 써버려요. 그냥 남겨두고 남은 걸 쭉 즐기는 겁니다. 여기서 뭐 따따블 먹어버리면 그것만 돈이 얼마예요? 이해되세요? 그죠? 어쨌건 이때 노리는 거다. 맨날 이런 상황 다 끝나고 와가지고 뭐 양방향 얘기한다고 찌를 하는데 이때 노리는 거라고 대놓고 말해줬잖아. 그죠? 근데 이오스는 지금 노리는 거다. 지금 노려도 된다. 그죠? 노려도 된다. 꽤 긍정적인 모습이거든. 지금 추세 돌파하려 그러죠? 근데 얘는 뚫어주면 간다. 근데 아직 못 뚫고 있다. 못 뚫지만은 크게 빠질 흐름도 아닌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버틸 것 같다. 단 상장 폐지 이슈가 나오면 도망가라. 됐나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당장은 안 가고 뭐 이오스가 안 가서 막 놀림 단가 당할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코인 중에 뭐 이오스 추천으로 병신새끼 욕을 막 할 거라고. 근데 저는 이걸 말할 이걸 더 보는 게 안 갔으니까 언젠가는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게 유리한지, 여기 사는 게 유리한지, 답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낫다. 여기서 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나마. 자,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이것도 지금 차트 모양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죠? 그럼 이럴 때 베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쓴튼. 많이 올랐죠? 그럼 쓴튼 같은 경우도 딱 돌파했네? 쓴튼은 지금 들어가 봐도 돼요. 차트상으로는. 돌파하고 있잖아요, 그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근데 이거는 이제 시총도 잡고 하니까 여러분들 손절감 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이건 선수 매매가 되겠지. 원래는 이게 슈팅이 나오기 위해서 잡는 게 맞는 거거든? 스튼은 펀더멘탈이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스튼도 여러분들이 볼만한 종목이고. 자, 여기 어디서 연결되냐면 나스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코인이 이득을 볼 거냐 같이 빠질 거냐는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버텨준다면, 그리고 ETF 상장이 돌아간다면 수단매가 한번 돌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찾는 거예요. 스튼도 이제 긍정적이다. 만약에 이제 성공하면 여기 열릴 겁니다. 여기. 실패하면 공물 없고, 뭐 리스크 없는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리스크 없는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날로 먹으려 그러면 안 돼요. 날로 먹는 건 해요. 요즘 방사능 때문에 날로 먹는 거 안 좋아하시던데. 테조스 요런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죠? 요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가 터지고 넘어가는 요 모습, 요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기 어디 갔냐? 저기 거기 이제 전체 찾아가지고 보시고, 그리고 요런 종목들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잘 모르시겠으면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코인베이스 있는 애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면 나스닥이 빠지면 미국 돈으로 들어갈까요? 그쵸? 바이낸스로 가는 게 아니라. 그죠? 그리고 거래소도 아마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가 열심히 싸울 거거든요. 저는 코인베이스 편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리고 베팅 할 때는 손실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손해 나면 내가 지은 거 손해 날 수도 있지. 그거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지. 본전 생각하겠다고 막 달리를 치면 그게 도박이지. 그게 수사입니까? 안 그래요? 맞죠? 그래서 일단은 요약을 하자면, 증시는 잘 오르고 15,600에 도달한 상태에서도 약간의 조정은 보였지만, 몇십 포인트의 조정이고, 그죠? 몇십 포인트의 조정은 보였지만, 그렇다 할 큰 조정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16,000까지 다시 밀어내야 될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어쨌든 7월 하순에 많은 변수들이 조여져 있는 부분이라서 7월 하순에 만약에 급격하게 꺾여서 이 지적, 요 양봉 있죠? 15,000포인트를 하락하는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일단은 모든 주식들을 다 정리하고 초기화시키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타이밍에서는 숏각을 봐도 된다. 오케이? 정리됐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돈들은 어떤 게 흘러가게 될 텐데, 이미 채권으로 많이 흘러갈 겁니다만 일부는 뭐 아시아 쪽 증시로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시아 쪽은 일시간에 순간적으로는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순간적으로는 타락 한번 흘렸다가 아시아 증시로 빠지든 코인 쪽으로 빠지든 이렇게 빠져나갔을 때 조금만 들어와도 코인은 크게 오를 수 있다. 왜? 싸니까. 코인 시장이 정말 저렴하거든요. 비트코인 제외한 상태는. 그래서 거기서 순환매가 나오면 우리가 한번 많게는, 적게는 몇십 %에서 많게는 더블에 따더블 정도까지도 노릴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덜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건 챙겨야 되고, 저도 챙겨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 이번에 루멘 같이 차트가 좋게 나오면, 루멘은 제가 펀더멘털도 좀 알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드렸는데, 단순하게 좀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코인에 대한 이제 정보, 저희 단톡방이잖아요. 코인에 대한 정보도 좀 주고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을 좀 물어보시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제가 옛날부터 노래 부르는 가을이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좀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고, 주식 시장은 좀 더 이렇게, 지금 이미 출발해버렸기 때문에 한 번에 조정이 나오고 간다고 쳤을 때 주식 시장은 조금 늦을 것 같거든요. 그죠? 그 조정은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그냥 쭉쭉 간 조정은, 이건 상승은 좋은 게 아니야. 그것에 쭉쭉쭉쭉쭉쭉 그냥 조정 없이 가면은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답은 폭락입니다. 이렇게 가면 폭락이에요. 그러니까 나스닥도 트리거가 터지면 잘못하면 깨지는 거야. 근데 트리거는 지금 안 깨지고 있죠. 그것에 대한 트리거는 금융이거든요. 은행들 빠그러지는 거거든. 그게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 밑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지금 걱정도 되는데, 미국 정부가 지금 정말 잘 막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사악할 만큼. 그래서 그래도 한 번은 와야 될 거다. 미국 주식은 한 20% 정도 고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트리가 터지면은 이제 20% 고평가되는 파도가 떨어지면 조금 더 빠질 수 있겠죠. 평가 라인보다. 그래서 한 30% 정도. 많게는 30% 정도. 적게는 한 20% 정도에서 12,000. 그러니까 정말 적어도 10% 정도는 한번 조정 한번 봐야 될 것이다. 그 전에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 그죠? 지금 포모 시장이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몇 가지 또 있었는데, 백금이었나요? 플래티넘이었는데, 플래티넘 엄청 올랐습니다. 네. 자, 귀금속들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골드 0점, 실버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근데 실버보다도 플래티넘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플래티넘 언제 추천드렸죠? 요쯤 어제쯤 같은데, 플래티넘 엄청 올랐죠. 네. 얘도 백금은 관심있게 보세요. 백금은 싸요. 그러니까 싼 놈이 나중에 이게 뚫고 올라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금보다는 뭐가 낫다? 금도 많이 올랐지, 그치? 금도 여기서 추천드렸잖아. 근데 좀 더 한 80까지 좀 빠져주지, 요 라인까지. 에이. 근데 지금 웃기는 건 플래티넘, 증시 같이 오르고 있다라는 건 또 어딘가 트리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돈이 일시에 다시 같이 몰려든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엄청 많나 봐. 원래 이게 돌아야 되거든요. 이거 가면 이거 빠지고 저게 빠지면 저기 가지고 이렇게 또 돌아서 빈틈을 메꿔줘야 되는데 지금 같이 또 확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저평가되어 있는 좋은 정보들 찾아서 잘 투자하면 좋게 잘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한 매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